은퇴 후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에 허리가 휘는 모습일까요? 한때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왜 노년에는 이렇게 쓸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노년에 가난해지는 배경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몇 가지 믿음의 오류와 준비의 부족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어떻게 하면 가난하지 않은 노년,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즐거운 일이 생기실 거예요. 박영수 씨는 올해 74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절약하며 살았지만 늘 자식 농사가 최고의 노후 준비라 믿었죠. 퇴직 후에도 특별한 노후 대비 없이 자녀들에게 기대어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생계를 꾸려가기 바빴고 돌봄은커녕 오히려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금은 기초연금 외에는 거의 없고 아내가 병을 얻으면서 병원비까지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하루하루가 빠듯한 삶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의 삶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왜 노년에 가난해졌을까요? 첫째,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믿음. 박영수 씨는 젊은 시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했고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죠. 본인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 농사만 잘 지으면 돼. 애들만 잘 되면 내 노후는 걱정 없어.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예요. 자식이 노후 대책이다라는 믿음. 그런데 요즘 세상은 예전 같지 않아요.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쁘고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비싸고 자식들 키우는 것도 벅차요. 결국 자식들도 손을 벌리기보단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부모 입장에선 자식 챙기느라 자기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죠. 박영수 씨도 그런 경우였어요.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도와달라고 했고 둘째는 육아 때문에 돌봄을 부탁했고 막내는 직장만 한다고 손을 벌렸어요. 자식에게 줄 건 다 줬는데 정작 본인은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자식은 자라서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도 당연히 자식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의지가 되어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많이 달라졌어요. 물가도 오르고 주거비도 비싸고 육아도 힘든 세상에서 자식들도 자기 삶을 유지하기 벅찬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부모가 나는 너한테 다 줬으니 이제 내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지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자식들도 부담이 되고 결국 부모 자식 간의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기대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생활이 조금 빠듯해지고 있어. 하지만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는 않아. 대신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은 스스로 준비해야 할지 혹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지 나눠보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자식도 감정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대화에 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내가 도와줘야 하나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죠. 즉, 기대보다는 이해를, 명령보다는 협의를 통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거나 결혼 육아 주거 비용을 도와주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모 노릇 다 했으니 이제 내 차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물려준 재산은 돌아오지 않고 자식도 힘들다며 오히려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노후는 자식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하는 나의 몫이라는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해요. 이건 냉정하거나 매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나 자신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점검하고 자산이 있다면 거주 형태를 바꾸거나 부동산을 정리해서 유동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아요. 또한 적게 쓰는 삶을 미리 실천하면서 고정비를 줄이고 자립형 소비 습관을 만들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체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면 자식에게 미안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자식과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죠. 정서적 의존을 줄이고 독립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의존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게 정서적 의존입니다. 박영수 씨처럼 나는 외로우니까 자식이 자주 오고 나를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식이 연락을 뜸하게 하거나 바빠서 오지 못할 때마다 실망하고 서운함이 쌓이게 돼요. 이게 반복되면 부모는 외로움과 분노, 자식은 죄책감과 거리두기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자립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삶을 채워줄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만들기, 예를 들어 서예, 텃밭 가꾸기, 독서 모임, 그림 공예 등.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 지역 커뮤니티, 노인복지관, 교회나 사찰, 동호회 활동 등으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어요. 봉사나 재능 나눔 활동 참여, 나이 들수록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은 큰 힘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삶이 자식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고 유연해져요. 정서적 독립이 되어야 자식과도 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외로움이 자식에게서만 해소되기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연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안일함. 방 씨는 60대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에 제대로 가입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엔 작은 공장에서 일했는데 사업자가 4대 보험을 안 넣어줬고 중간에 자영업도 하면서 국민연금은 계속 밀렸죠. 퇴직하고 나서야 뒤늦게 연금이라도 들어둘 걸 후회했어요.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3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받지만 그걸로는 집세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연금은 믿을 게 못 돼, 국가가 제대로 줄까? 라고 불신하지만 그나마 국민연금이 가장 안정적인 노후 수단이에요. 안 넣은 사람과 넣은 사람의 차이는 60대 이후부터 확연히 드러나죠. 연금은 미리미리 오래 넣을수록 이득인데 방 씨처럼 뒤늦게 깨닫고 나면 너무 늦은 겁니다. 국민연금을 반드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노후 보장제도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언젠가 망할지도 모른다, 내가 낸 돈보다 못 받는다는 불신 때문에 가입을 꺼려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국민연금은 평균 수명까지 살면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이라 오래 살수록 이득이 커지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예전에 일하면서 낸 기록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신의 연금 예상 수령액과 가입 기간을 조회해 보세요.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게 되니 반드시 10년 이상 채우는 것부터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거나 경력 단절 상태라면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어요. 자영업자, 주부, 프리랜서도 본인이 신청만 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며 노후 연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국민연금을 통해 노년에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에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보완수단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퇴직연금부터 볼게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한꺼번에 받아 쓰는 방식 일시금이었지만 요즘은 회사에서 근로자 이름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C 형학정기여형, DB 형학정급여형, 그리고 개인형 IRP가 있어요. 중요한 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거예요. 한 번에 뽑아 쓰게 되면 금방 소진되고
사용처도 계획적이지 않게 되지만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매달 꾸준한 소득이 생깁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서 저위험 상품이나 안정적 펀드로 굴리며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다음은 개인연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상품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아요. 이런 상품은 일정 기간 납입 후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즉, 절세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죠.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될 때 노후 생활에 숨통이 트이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을 유동화하고 지출을 설계하는 실천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우리가 가진 자산 중에는 잠자는 자산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집을 유지하느라 매달 관리비, 세금, 보수비가 부담되기도 하죠. 특히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 나가는 구조라면 결국 집이 있어도 생활은 어렵습니다. 이럴 땐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예를 들면 집을 작은 평수나 임대 가능한 형태로 바꾼다.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를 전세 놓고 자신은 작은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거나 역세권 소형 아파트로 이사해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을 활용한다. 만 55세 이상이라면 본인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평생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집은 살아있는 동안 내 명의로 유지되며 죽은 뒤 상속자와 정산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단 나와 배우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어요. 또한 자산뿐 아니라 지출 설계도 매우 중요해요.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니 미리 고정 지출을 줄이고 간소화된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비, 보험료, 식비, 차량 유지비 등 고정 지출 항목을 점검하고 병원비나 긴급자금 등을 고려해 예비비를 따로 마련하며 현금 흐름을 매달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돈도 아껴서 쓰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있는 자산을 살아있는 돈으로 만들고 미래 지출을 관리하는 생활 계획이 있어야 진짜 노후 준비가 됩니다. 셋째, 건강은 자신 있어 하며 방심한 건강관리. 방영수 씨는 젊을 땐 정말 건강했어요. 하루 12시간 서서 일하고도 거뜬했으니까요. 그래서 난 병원은 죽어도 안 간다 하면서 건강검진도 안 받고 보험도 제대로 안 들었어요. 그런데 70이 되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자주 입원하게 됐고 본인도 허리가 안 좋아져서 무거운 일을 못하게 됐죠. 병원비, 약값, 교통비가 한 달에 수십만 원. 거기에 간병도 필요하니 생활은 더 팍팍해졌어요. 건강은 있을 땐 몰라요. 하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게 전체를 흔드는 큰 비용이 됩니다. 노후의 가장 큰 복지는 건강인데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가난이 순식간에 찾아와요. 방 씨처럼 평생 병원에 안 다닌 사람이 노년에 병원에 눌러 앉는 건 안타깝지만 너무 흔한 일이에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때 병원 좀 다닐 걸, 담배를 끊을 걸, 운동을 할 거라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병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 병원비뿐 아니라 간병비, 교통비, 보호자 시간까지 엄청나게 소요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방은 약보다 싸고 치료보다 빠르며 인생 전체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기 건강검진은 꼭 받기. 만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 만 66세 이상이면 노인 건강검진도 제공돼요.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검진을 통해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중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확 줄고 생명도 지킬 수 있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기. 하루 30분 걷기 운동. 소금, 기름기 줄인 식사.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쌓이면 병원에 가야 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만성질환은 꾸준히 관리하기. 고혈압이나 당뇨는 무시했다가 큰 병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꾸준히 병원 다니고 약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오히려 큰 병을 막는 길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 병원비 걱정도 줄고 노후의 삶의 질도 훨씬 좋아져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의료비 절감 전략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치매보험 등 건강보험 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건강을 아무리 관리해도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문제는 그때 드는 병원비예요. 특히 큰 병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리면 몇백만 원씩 병원비가 나가는 일이 흔하죠.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같은 민간 보험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손보험은 의료비 중 본인이 낸 부분비 급여, 본인 부담금을 일정 부분 돌려주는 보험이죠. 한 달에 몇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병원비로 나간 돈 중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보험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해야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비싸지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되기도 해요. 그래서 50대 중반쯤에는 필요한 보험들을 점검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치매보험, 간병보험도 고려해 볼 만하다. 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가족 전체를 흔드는 질병이에요. 치매가 시작되면 간병비, 돌봄 인력, 시설 비용이 수천만 원씩 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치매 전용 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 들어두면 노후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보험은 안 쓰면 아깝고 쓰게 되면 살리는 구조예요. 하지만 필요한 만큼 알맞게 준비하면 의료비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 의료비 지출을 예상하고 건강 예비비를 따로 마련해 두세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 생활비, 주거비는 계산하지만 의료비는 따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5세 이후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쓰는 의료비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병원비는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나가고 약가, 검사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더해지면 금방 커지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할 일은 건강 예비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건강 관련 지출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저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만 1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쌓아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비뿐 아니라 안경, 치과 치료, 보청기, 의료기구 같은 고령자 필수 항목에도 이 돈을 쓸 수 있어요. 긴급 상황을 대비해 예비자금 마련. 갑자기 큰 수술이나 입원이 생겼을 때 카드로 빚을 내는 것보다 비상금 통장이 있으면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국가복지제도도 함께 활용하기.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혜택 외에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의료비는 언젠가는 꼭 필요한 돈이에요.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언젠가를 대비해 작은 돈이라도 건강 예비비로 따로 챙겨두는 것, 그것이 곧 노후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넷째,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착각. 방영수 씨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 나는 노년에 힘들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성실함만으로는 안 되는 게 노후예요.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자산을 어떻게 불릴지, 어디에 살고 어떤 지출을 줄일지 계획이 필요했는데 방 씨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평생 월급은 손에 쥐자마자 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로 나갔고 재테크는커녕 적금도 제대로 못 들었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도 큰애 결혼 자금으로 대부분 쓰고 남은 건 병원비로 사라졌어요. 결국 성실하게 살아도 준비 없는 삶은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성실함은 존경받아야 하지만 계획 있는 성실함이 아니면 노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1. 성실함과 별도로 노후 설계는 별도의 작업이라는 인식 갖기.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노후 설계는 또 하나의 과제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은퇴 직전에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생겼을 때부터 시작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벌어들인 돈을 노후 대비라는 목표에 맞게 분배하고 계획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단순히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은퇴 후 월 얼마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거죠. 이런 사고의 전환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막연한 낙관 대신 구체적인 숫자와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죠. 인생 후반의 리스크를 공부하고 숫자로 현실을 점검해보기. 두 번째는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노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 자녀 지원, 예상 밖의 긴 수명 등이에요. 이걸 감안하면 그냥 살다 보면 괜찮겠지라는 태도는 위험하죠. 그래서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자산이 얼마나 있고 은퇴 시점에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오며 앞으로 90세까지 산다면 총 얼마가 필요한지 이걸 표로 숫자로 직접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아무리 성실했어도 이렇게 준비 안 하면 부족하겠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3. 성실함이 노후에 도움이 되려면 성실의 방향을 바꿔야. 세 번째는 성실의 방향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가족 부양하는 것이 성실이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 재정 설계, 건강 유지까지가 성실의 범위가 되어야 해요. 즉, 나이 들수록 필요한 성실함은 자기 점검형 성실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매달 지출을 정리해보고 절약할 부분을 찾는 것. 보험이나 연금 상태를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은퇴 후에도 가능한 활동을 탐색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의 성실함은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과거처럼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성실함이 아닌 똑똑하고 전략적인 성실함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노년은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가난해지는 노년의 그림자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지만 다행히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대신 자신에게 투자하고 성실함을 밑대 계획을 더하며 건강을 과신하기보다는 점검하고 대비하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가난하지 않은 노년, 당당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오늘 하루만큼은 나의 노후를 위해 한 가지라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